안녕하세요. 주식회사 HY의 교육팀 팀장 배진효입니다. 저희 HY는 1979년 창업 이래로 발효 사업을 근간으로 건기식, 신선간편식으로 시장을 확대했고, 최근에는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의 강점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 유통기업으로 도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팀은 HRD와 영업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직원을 육성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에 저희는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조직의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Y 옛 한국야쿠르트에서 프레시 매니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황인 대리입니다. 게스마트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계신 HY 프레시 매니저님들과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며 매니저님들의 세일즈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HY의 온라인 교육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연수원 플랫폼인 두드림과 영어 교육 위주의 교육 플랫폼인 Y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힘들어지면서 성과와 직결되는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어 교육 플랫폼인 Y스쿨을 2020년부터 GSI팀과 협업을 해서 게스마트 플랫폼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을 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Y스쿨은 저희가 자체 제작한 마이크로러닝 위주의 온라인 영상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교육의 주요 타겟은 프레시 매니저님들입니다. 저희 매니저님들은 현장에 포스기를 통해서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제품 과학성, 그리고 각종 제도 설명, 그리고 안전 교육 등이 있으며, 기타 필수 교육으로 신입 매니저 교육 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제작한 점장 교육, 조직 문화 교육, 법정 필수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개선을 시작을 했고, 그게 첫 번째가 Y스쿨이었습니다. Y스쿨은 기존의 게시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을 제외하고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저희 회사의 특성상 전국에 있는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했을 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판단이 들었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런 니즈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GS 아이템을 만나면서 현실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플랫폼 중에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이 커스터마이징이었습니다.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익숙한 영상 플랫폼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가장 흔한 게 유튜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형태의 교육 플랫폼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타업체들은 기존의 형태에서 개선이 힘들다라는 답변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GS 아이템의 게스마트는 최초의 화면 구성 자체가 유튜브에 가장 유사했고, 이것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교육팀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알게 된 점은, HY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내 직원 교육보다 프레시 매니저 교육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맨 처음 접근했던 방식은 그럼 실시간 웨비나를 통해서 영업 교육을 하자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사내 강사와 소통하고 영업 전략이라든지 신제품,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프레시 매니저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한 내용들을 교육 콘텐츠화해서 상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제시를 하게 되었어요. 교육팀에서도 이런 저희의 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요. 결국 실시간 웨비나 그리고 자체 제작 컨텐츠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LMS 플랫폼으로 우리가 게스마트를 HY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프레시 매니저가 이 게스마트를 통해서 이동 중간중간에 영업 전략이라든지 제품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화면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직도 심각한 코로나 환경에서 강의를 들으러 어떤 장소에 모일 필요 없이 휴대용 포스를 통해서 바로 교육을 시청하고 본다거나,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그 마케팅에 활용된 결과를 통해서 바로 매출을 올리는 HY 사례를 보면 DT에 성공한 기업이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그 DT를 위해서 저희 게스마트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 개편 오픈했을 때는 시청률이 고작 한 1, 2%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좀 다양하게 실시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 수준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자체적인 그 제도를 좀 연계를 시키면서 지금은 한 80% 정도 수준까지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필요한 교육들은, 좀 괜찮은 교육들은 한 100%의 시청률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현재 시청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각종 이벤트나 뭐 제도의 연결 뭐 등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핵심 사항 위주로 한 2분에서 5분 짧게 내용으로 구성했던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실시간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법과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만 진행하던 저희 HY에게 게스마트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혁신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특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오프라인 영업의 대명사 프레시 매니저님들과 디지털의 중심 게스마트가 하나로 결합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회사는 아마 HY가 유일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특히 고객의 타겟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고객층이 우리 프레시 매니저, 즉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심을 끌 만한 소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트로트 열풍으로 인해서 교육 시작 전에 광고 대신에 트로트 영상을 제공해 드리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프레시 매니저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대면 교육과 한정적 공간에 익숙했던 우리 매니저님들이 마치 메타버스 플랫폼처럼 시공간을 초월하고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다양한 지역 매니저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교육을 듣고 채팅을 통해서 참여한다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동시 접촉자 수가 1,500명의 우리 매니저님들이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이 설레었고 우리 매니저님들과 오랜만에 소통이라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스마트와의 6개월간의 동행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 회사 생활의 꿈이었던 이런 실시간 교육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소화해 주신 우리 GS ITM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효과성이 향상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실시간 교육을 지금 GSI팀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을 하면은 즉시 성과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둘째는 교육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컨텐츠가 축적이 되고 그 교육 플랫폼에 또 이게 계속 쌓이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다른 시스템과 연결을 하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에 연계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뭐 AI 기술 등과 합해지면은 고객의 정보나 매니저 정보 그리고 지역의 정보 등과 연계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시점에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팀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희망하시는 회사라면 누구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곳이라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체적인 컨텐츠를 축적하고 그리고 활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곳이라면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저희 게스마트는 저희가 GS ITM이기 때문에 GS 그룹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라든지 게임회사, 환경부 산하에 있는 협회, 공사 이런 곳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회사에서는 개발 역량 교육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회사 비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환경보존협회는 환경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거나 또 수급해서 저희 LMS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망사업자인 드림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 같은 투자회사 등에서도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직무 교육에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런 여러 기업과 기관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상호 보완하여 단순한 영상 기반, 그러니까 VOD의 교육 콘텐츠보다는 실제로 진정한 HRD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게스마트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게스마트의 지속적인 변화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SITM의 원승빈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교육, 사내 교육으로 풀어보려는 주제로 이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GSITM은 GS 계열에 있는 IT를 담당하는 회사로서요. 에너지 기업인 GS 칼텍스 그리고 GS 리테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S25, GS 홈쇼핑 그리고 여러 GS 건설 등 여러 가지 계열사들의 IT와 SM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한 교육 서비스 또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IT 운영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3년 전부터 그룹 내 교육 사업이 아닌 대외 교육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데이터 사업, 마이 데이터 사업이라든지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IT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가장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임직원의 역량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임직원이 어떤 업무를 어떤 프로세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적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그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교육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첫 번째 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드디어 발효가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을지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 상황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생각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법정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 등과 같이 4대 법정 교육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 교육을 듣지 않게 되면 처벌 조항이 있거나 어떤 제약 조항이 있고 기업이 감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쿠팡의 물류센터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로 기업에 있는 대표이사가 다른 직군으로 변경이 되고 의장직으로 물러난다든지 하는 것들의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천편일률적인 법정교육 컨텐츠로는 실제로 산업안전에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어떤 이벤트 발생을 통해 보수교육, 산업안전을 보수교육한다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안전 현장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노티되는 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해당 담당자에게 산업안전 교육을 보수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저희는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저희 GSITM이 설치한 산업안전 관련된 인공지능 CCTV의 화면입니다. 지금 이제 지게차가 사람 근처에 다가갔을 때 인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위험 요소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처럼 위험한 장소에 사람이 접근을 하는지의 여부를 AI 비전이 판단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환경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연기나 화재가 나는 부분들을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인공지능 AI 비전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 환경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 환경 중에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안전장구의 착용이라든지 위험 요소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또한 접근 금지, 예를 들어 프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센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그널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벤트로 서버로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해당 영상을 교육 자료로 쓰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실제로 컨텐츠를 매핑해서 보수 교육을 한다면 기업이 실제로 안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그 실시간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을 대응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직무에 있는 여러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보수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천편일률적인 법정 교육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위험에 감지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환경,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실제 제조사라든지 위험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지 어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의 여러 이슈가 발생한 부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이벤트들을 교육과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로 각각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 접근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모 통신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과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서 실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경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1월 27일 날 그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예방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 실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노력했느냐라는 부분이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경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 법무부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것을 단순히 관리자가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인 자동화,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덮거나 은폐하지 않고 충분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개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동화된 관제를 통해서 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에 맞는 해당 대상자라든지 해당 컨텐츠들을 매핑해서 교육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모바일을 통해서 30분 이하의 짧은 관련된 영상으로 추가 보수 교육을 하게 된다면 기본 법정 교육 이후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사고나 위험 요소에 대한 확률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답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GS 계열사 그리고 제조업권 중에서 굉장히 고위험 리스크가 있는 현장에 저희 교육 시스템과 영상 관제 시스템들을 시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폐기물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소각장 그리고 매립장 등등의 CCTV를 통해서 POC 형태로 산업안전 관련된 그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 교육 서비스를 한다고 앞에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영상에는 마케팅 사례를 활용을 한 HY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전체 솔루션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솔루션은 라이브 강의라는 식으로 실시간 줌이라든지 팀즈, 구글 미츠 같은 그런 실시간 기능들을 LMS 내 자체로 가지고 있고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링크 전달만으로 화상 회의라든지 웨비나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화상 회의라기보다는 화상 교육이라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컨텐츠 저작 도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웨비나를 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아니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그 컨텐츠를 신규 입사자나 그 경력 입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사자들이나 직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셀프 진단할 수 있는 역량 진단 툴킷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업체가 제공하는 여러 법정 교육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컨텐츠들을 동시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전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협업 도구라든지 VDI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비대면 업무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래부터 대면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비대면으로 협업을 한다거나 원격 업무를 할 경우에는 큰 이슈가 없어요. 하지만 비대면 시대가 된 다음부터 들어온 입사자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들을 집합시키지 않고 가장 우리 회사 환경에 맞춰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컨텐츠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기존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야 협업 도구를 쓰고 VDI를 써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입퇴사가 잦거나 이 비대면 시대에 입사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적게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천편일률적인 컨텐츠 중심의 교육보다는 프로세스화되고 실제 대면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된 교육 고객사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역삼동에 있는 본사 건물과 그리고 여수 현장의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안전들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소나 이런 부분들도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어떤 산업 안전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영업이라든지 상품 개발 여러 가지 법정 금융감독원 리스크들을 지속적으로 임직원에게 설명해야 되는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 시스템이 충분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영업직 그리고 GA사 교육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웰이나 다른 커머스 업체들조차도 실제로 커머스 업체는 콜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커머스 백단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력직들조차도 다른 커머스 업체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드민 관리나 이런 부분을 배우는데 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비용과 시간, 장소 등을 원격 교육과 프로세스화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게임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한국 야쿠르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새 금융권들이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어떤 환경들에 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권들이 실제로 이런 미래의 DT와 DX 그리고 어떤 환경이 돌아올지 모르는 이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역량을 업스킬링하는 부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회사가 만들어진 어떤 메이드된 컨텐츠가 아니라 프로세스 중심 그리고 자사의 어떤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각각 개별 기능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그런 부분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입니다. 라이브 교육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상회의 같은 교육입니다. 줌 회의를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고 팀즈라든지 구글 미츠라든지 아니면 또 국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화상회의에 한 가지를 더 엮었어요. 그러니까 화상회의에 대한 화상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다이렉트로 서버로 올리고 그것을 다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프로세스를 담았습니다. 실제로 그룹웨어나 어떤 사내 시스템과 연계돼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해서 특정 어떤 시스템, 외부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사내 시스템만으로도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LMS에다 넣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자신문도 웨비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사내 웨비나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웨비나 시스템을 통해서 전사의 동일한 메시지, 경영진의 메시지라든지 긴급 공지라든지 아니면은 집합 교육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규 입사자 교육 아니면은 승진 교육 등을 진행을 하는 것들을 모듈로 가지고 있고 그 웨비나 모듈 역시도
웨비나가 끝난 다음에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돼서 컨텐츠화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줌에서도 파일을 내리고 팀즈에서도 파일을 내리고 또 구글 밑에서 파일을 내려서 다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로 서버로 들어간 부분을 실제 외부 파일에 내렸다 올릴 필요 없이 바로 교육 시스템에서 사용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컨텐츠 제작기를 통해서 실제로 누구나 쉽게 컨텐츠 동영상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작 웨비나라든지 화상 교육들에 대한 영상,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영상, 그리고 자기가 업무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영상을 서버에서 쉽게 녹화를 해서 컨텐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자료라고 하면 사내 시스템의 화면 캡처를 PPT에다 옮겨서 매뉴얼로 만들어주고 신규 입사자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사들 경우,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영상과 문서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런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주 업체에다가 영상 제작 업체의 그래픽과 외주를 줘서 만들어야 되는 기능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프로그램 사용 을 녹화하고 편집한 다음에 기존 PPT로 된 업무 매뉴얼을 그곳에 같이 올리게 되면 영상 안에 PPT가 PDF로 변환돼서 올라가서 실제로 어느 페이지까지 어떤 직원이 어디까지 보고 말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의 컨텐츠 에디터를 탑재해서 실제 이 영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학습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다 통계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실제로 단순한 영상들, 일반적인 법정 교육을 보면은 플레이 시켜놓고 넥스트를 누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서 실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 교육도 이런 식의 컨텐츠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직원에게 안전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기본적인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믹스업할 수 있어서 실제 계속 살아있는 지식을 지식 경영화로 쌓을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이북 형태의 소셜 러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내에서 만들어지는 교육 자료와 지식 자산 자료들은 워드나 오피스 문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내에 있는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곳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검색해주는 솔루션들을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블로그 형태의 저작 도구를 통해서 사내 지식 자산화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식 자산에 대한 문서들을 그 안에는 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 이미지라든지 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만큼 봤는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강조해야 될 부분 무슨 것인지 라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로 단순히 그룹웨어의 교육 자료나 문서들을 연결해서 누가 봤는지조차 모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역량 관련 기능입니다. 실제로 직무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평균적인 역량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LMS를 통해서 직무 진단이 되면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컨텐츠들, 직무에서 부족한 컨텐츠들을 자동 추천해주고 또 그 추천에 따라서 역량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러닝 플랫폼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런 컨텐츠들이 중요합니다. 저희 플랫폼도 기본적으로 한 15,000개 이상의 기본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량 컨텐츠, 역량 기본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직무별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고객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컨텐츠들을 활용하고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교육 효과, 임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직원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정 역량이나 특정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 직원에게 꼭 필요한 컨텐츠들을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추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신의 교육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학습자들이나 직원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발령을 받았고 어떤 업무에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추천 결과가 달라지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테마에 따라서 룰 베이스로 추천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돼서 그 학습자의 학습 결과라든지 학습 태도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추천되는 컨텐츠가 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는 직무, 예를 들어 다른 쪽에 보직을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컨텐츠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산업안전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여러 가지 직무 역량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환경 속에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각각 개개인들의 역량을 높이고 그런 서로 보면서 만들어지는 협업적인 관계들은 협업 툴로서는 충분히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지식들이 들어가 있어야 직원들이 더 협업을 잘할 수 있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육 솔루션들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컨설팅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사항이나 온라인 쪽으로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채팅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저희 링크를 통해서 저희 쪽에 문의를 드리면 가장 맞는 산업군,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군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